네,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빠르게 만나는 미국 주식과 테슬라 소식 아트라운 TV입니다. 글로벌 증시의 하락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미국 장도 하락을 피할 수 없었는데요. 안개 속 8월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시장은 8월 내내 조정을 보일 것인지 8월 시작부터 좀 좋지 않습니다. 테슬라도 못 피해갈까요?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다만 8월은 테슬라에게 극도로 신나는 달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어떤 분인지 어떤 사유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지 이것도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미국 증시 현황부터 간략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이 무려 3.43%나 빠졌고 러셀 2000도 3% 넘게 빠졌어요. 모든 주식들이 피를 흘린 날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미국 증시 하락은 이미 예고가 되었던 부분이 있었죠. 지난주 목요일과 금요일 날에 발표되었던 매크로 지표가 미국 경기 침체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제조 PMI 지수는 46.6이 나오면서 경기 침체 우려를 키웠고요. 그 다음날 발표되었던 미국 고용 보고서가 더 충격적이었죠. 비농업 고용 수치는 11만 4천 건밖에 나오지 않으면서 최근 12개월 평균치 21만 5천 건에 거의 10만 건이나 못 미치는 상당히 낮은 수치가 나왔었어요. 실업률도 이렇게 4.3%까지 추서지면서 경기 침체 우려감이 커졌습니다. 미국 경기 침체 우려감에 따라서 일본도 선제 대응을 시작을 했을까요? 일본은 그간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를 하면서 계속해서 확장 정책을 펴왔는데 물가가 20%대까지 최근에 올라왔다라고 해요. 더 이상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할 수 없었는지 연초 들어서 금리를 상승을 시키면서 특히 7월 31일에 0.25%포인트까지 금리를 올려버렸어요. 자, 이러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라는 효과가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마이너스 금리 상태인 일본의 엔화를 빌려가지고 세계 곳곳에 투자를 하는 게 엔캐리 트레이드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일본의 기준금리가 올라가자 갚아야 될 이자율이 올라갔다라고 볼 수 있겠죠. 아무래도 글로벌에 투자한 엔화 자산들이 이제 다시 한번 은행으로 돌아오면서 글로벌에서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또 빠졌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이러한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미국이 3일 연속 급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이 긴축 정책을 보여주자 니케이 지수는 어제 12%라는 최대의 급락세를 보여주었어요. 이에 따라 코스피 역시 8.77%나 빠지면서 삼성전자도 10% 가까이 빠지기도 했죠. 자, 그러자 금일장 미국 증시도 별다르게 힘을 못 쓰고 이렇게 급락세를 보여주었어요. 다만 나스닥 일봉 차트를 보면 자, 여기 장대 양봉이 보입니다. 오늘 봉이에요. 오늘 3% 넘게 하락을 보여주지만 봉 자체는 장대 양봉이었습니다. 저가 매수가 겁나게 많이 들어왔다라는 뜻이 되겠죠. 나스닥은 금일 15,700까지 빠졌지만 16,200까지 반등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자, 이렇게 저가권에서 큰 장대 양봉이 나왔다라는 거는 그래도 다음 장들을 좀만 조금이라도 더 기대해 볼 만한 요인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다만 나스닥 주봉 차트를 보면 이 봉 하나가 한 줄을 뜻합니다. 자, 현재 나스닥 주봉 차트의 볼린저 밴드 하단은 15,200 정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작년 10월 달에도 이렇게 조정이 있었는데요. 이 볼린저 밴드 하단에서 반등을 보여주었어요. 약 한 3개월 정도 작년에 7월, 8월, 9월 달, 10월 달 이렇게 쉬어가긴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봉상 볼린저 밴드 하단에서 반등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래도 15,200선 정도가 가장 저가권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여기서 더 빠져서 볼린저 밴드 하단을 찍고 반등할지 계속 반등을 할지 그거는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어쨌든 저번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나스닥 기술주의 상승은 닷컴 버블 때와는 다릅니다. 지금은 무슨 AI 버블이 많이 끼었다라는 듯한 말이 나오고 있지만 엔비디아가 실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다른 AI 관련 주식들도 괜찮은 실적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와 실적 간의 괴리가 그렇게 많이 벌어지고 있진 않다. 닷컴 버블 때는 주가는 여기 있지만 실적은 이렇게 밑에 있었죠. 자, 그 정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미친 듯한 그런 급락은 없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점은 9월 달에 지금 금리 인하가 거의 기정사실화 되었는데요. 9월 달 금리 인하 전에 주가가 이렇게 미리 쉬어간다라고 하면 빅스텝 정도의 금리 인하가 있다라고 하면 오히려 주가가 반등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겠죠. 최근 경기 상황이 급격히 나빠지는 신호가 나오고 있으면서 9월 18일에 금리 인하는 기정사실화 되었습니다.
오히려 최근에 전문가들은 7월 달에 금리 인하를 했어야만 했다. 연준이 좀 늦은 것이지 않느냐라는 발언까지 하고 있어요. 어쨌든 연준은 경기 상황에 일단 보수적으로 한 발 늦게 행동하는 경향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9월 달에는 금리 인하가 거의 확실시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중요한 거는 9월 달에 이제 25bp 인하냐 50bp 인하냐가 될 것 같아요. 자, 어제만 하더라도 9월 달 50bp 인하 확률이 69%였는데 오늘 새벽에 확인해 본 결과 86.5%까지 올라왔어요. 단번에 9월 달에 50bp 즉 빅스텝의 금리 인하에 돌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 상황을 보면 9월 달에 50bp 내지 75bp 즉 자이언트 스텝까지도 금리 인하를 시장에서는 기대를 하고 있어요. 자, 이를 해석을 해보자면 빅스텝 이상의 금리 인하 즉 50bp 이상의 금리 인하가 있으면은 시장은 환호를 할 것이고 만약 25bp밖에 금리 인하를 하지 않는다 9월 18일에 그러면 시장은 실망을 하면서 하락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점은 주의하시기 바라겠고요. 현재 연말까지 12월 18일에 마지막 올해 FOMC 회의가 있는데 이때까지 예상되는 금리가 4에서 4.25%예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1.25%포인트 금리 인하까지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테슬라는 오늘 강한 내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4.23% 하락을 했지만 장중에 거의 182불까지도 떨어지기도 했어요. 하지만 끝내 이렇게 크게 말아 올리면서 장대 양봉으로 마감을 했고 198.88불로 마감을 했는데 애프터장에서 200불대 이상까지도 오르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200불의 가격이 얼마나 지금 강력한 지지라인 역할을 하고 있는지 오늘도 확인해 볼 수 있는 대목이에요. 코스피가 8% 빠지고 니케이가 12%나 빠졌어요. 그런 거대 지수들이 8%, 12% 빠질 때 테슬라는 4.23%밖에 빠지지 않았다는 것도 뭐 괜찮은 대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렇게 데드크로스가 나왔고 기존에 이렇게 지지라인도 좀 깨고 있는 모습이에요. 당분간은 200불을 전후로 해서 횡보세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10월 10일에 로보택시 공개가 있죠. 10월 10일 로보택시 공개로 주가의 반전을 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테슬라가 이렇게 강한 주가 내성을 보이고 있는 이유는요. 펀더멘탈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일단 7월달 중국 테슬라 판매량이 15% 급증했다라는 중국 승용차 협회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현재까지 올해 누계 판매량은 전년 대비는 좋진 않아요. 하지만 7월달 판매량이 전년 대비 15%나 급증했다라는 것은 좋은 시그널이라고 볼 수 있겠죠. 테슬라는 지금 자동차 판매에 있어서는 회복세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더불어 내년 상반기부터는 기가 상하이 그러니까 자동차 생산 공장뿐만 아니라 메가 상하이 ESS 메가팩을 생산하는 중국 상하이 공장도 돌아갈 예정에 있는데요. 2024년 5월에 이렇게 첫 삽을 팠어요. 이렇게 개간 사업을 했는데 자, 벌써부터 이렇게 골조가 다 올라간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3개월 만에 이렇게나 많이 바뀌었어요. 메가 상하이 공장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착공이 되고 있다라는 게 나오고 있고요. 내년 상반기에 정말 첫 번째 메가팩 생산을 우리가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도 잘하고 있지만 한국에서도 테슬라는 잘 나가고 있어요. 현재 2024년 누계 판매량이 8만 3천 대 정도가 죄송합니다. 2만 대 정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벌써 작년 판매량을 능가를 했어요. 아직 4분기가 시작되지도 않았고 3분기의 중간쯤에 있습니다만 벌써 작년 판매량을 넘어섰고요. 현재 7월 달까지 판매량을 역대 누계 판매량까지 다 더해보면 8만 3천 대 수준이 나오는데 이미 대한민국 도로에는 테슬라가 8만 대나 있다라는 게 이렇게 수치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수입차 판매량을 보면요. 벤츠와 BMW의 그 아성을 지금 테슬라가 무너뜨리고 있어요. 모델 Y가 7월까지 누계 판매량이 거의 BMW 5 시리즈에 근접하는 수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거의 5 시리즈의 턱밑까지 추격을 했어요. 자, 이런 속도의 판매라고 하면은 모델 Y가 올해 수입차 판매량 국내 1위에 오를 수도 있겠습니다. 모델 3 역시 판매량을 더 보면서 탑5에 테슬라가 2개나 지금 자리를 하고 있어요. 자, 이러한 상황이라고 하면 모델 2가 그러니까 25,000불에서 30,000불짜리 저가형 차량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4천만 원 이내에 팔릴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 차량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5 시리즈보다 훨씬 더 많은 판매량을 기록하면서 수입차 판매량 1위에 오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하지만 어저께 전기차 관련돼서 안 좋은 뉴스들이 나왔죠. 청라 아파트에서 지금 화재가 있었는데, 지하 주차장 화재가 있었는데, 벤츠 EQE 전기차 차량이 화재를 일으켰습니다. 자, 그러면서 차량 140여 대나 불탔다라고 해요. 상당히 불을 끄기가 어려웠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뭐 스프링클러에도 문제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아무튼 이 벤츠 EQE 350 차량은 1억이 넘는 차량이다라고 하는데요. 배터리를 좀 싼 것을 쓴 것 같아요. 벤츠인데도 불구하고 글로벌 점유율 10위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2022년 기준으로 마켓시어가 1.4%밖에 안 되는 파라시스 에너지의 파우치형 배터리 팩을 쓴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파라시스라는 업체는 2021년에도 화재 위험이 있어가지고 3만 대 이상 리콜 이력이 있다라고 해요. 뭐 CATL도 아니고 LG 에너지 솔루션도 아니고 이런 10위권 업체를 썼다라는 게 잘 믿어지지가 않는데, 벤츠의 뭐 브랜드 평판을 깎아내릴 만한 오늘 사건이 터진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테슬라는 이렇게 가만히 주차되어 있는데 불이 난 적이 거의 뭐 없다라고 볼 수 있죠. 전혀 없어요. 배터리 관리 소프트웨어라든지 시스템이 잘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무엇보다도 자, 이런 회사들과 벤츠와 같은 회사들과 다른 게 파우치형이 아니라 원통형 배터리를 쓰죠. 원통형 배터리에 이렇게 둥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열이 발생하더라도 사방으로 열이 퍼지면서 발화 현상까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파우치형 배터리 팩은 발열에 취약하다라는 게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역시나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의 결정이 맞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자, 이런 업체들이 원통형 배터리에 대해서 옛날에는 비판을 했었습니다. 원통형 배터리 우리가 흔히 아는 건전지 모양이죠. 자, 그러니까 예전 기술과 같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테슬라가 맞았다라는 게 이번 사건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고요. 자, 솔직히 내연기관차보다 전기차가 훨씬 화재율이 적습니다. 자, 하지만 이러한 사건들이 나오면 현대 기아와 같은 레거시 내연기관차 기반의 광고주들의 돈을 받고 있는 업체들이 이런 언론사들이 많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내연기관차의 화재는 뭐 밝히지 않고요. 전기차 위주로 기사들을 쓰고 있죠. 자, 그리고 한편 일론 머스크는 트럼프에게 사이버 트럭을 지금 선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트럼프의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최근에 트럼프 암살 시도가 있었죠. 그때 이제 살아나면서 주먹을 불끈 쥐어진 장면이 이렇게 랩핑이 돼서 붙어 있는데요. 에딘 로스라는 인플루언서가 이렇게 랩핑을 해서 트럼프에게 전달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사이버 트럭에 타가지고 에딘 로스와 대화를 나눈 장면이 있고, 사이버 트럭상에서 어떤 노래를 들어볼까라고 대화를 나눴는데요. 가장 좋아하는 노래는 캘리포니아 드림이었나봐요. 이렇게 캘리포니아 드림을 듣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굉장히 감동을 받은 모습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바이든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죠. 테슬라 차량, 그것도 사이버 트럭에 최초로 탄 미국 대통령이 된 것 같아요. 뭐 전 대통령이었으니까 대통령이라고 불러도 되겠죠. 자, 11월에 대선이 있는데 트럼프는 공개적으로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 지지를 선언을 했습니다. 뭐 전기차보다는 내연기관차를 좋아한다는 말이 있지만 사이버 트럭과 같은 전기차를 타보면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라고 하면은 테슬라의 성장에 있어서 정말 강력한 요인이 될 것 같다. 향후 4년은요. 테슬라가 자율주행 로봇 택시 그리고 옵티머스까지 트럼프의 지지를 받고 잘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아요. 자, 현재 8월달 증시 상당히 안 좋습니다.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안 좋아요. 오늘도 뭐 어디까지 떨어질지 또 가늠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자, 일론 머스크는 이번 8월달이 테슬라 FSD에 있어서는 가장 큰 달이 될 것이라고 컨펌을 한 상황이에요. 10월 10일 로보택시 공개를 앞두고 광폭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 FSD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미 핸즈프리 FSD 12.5는 자, 일반 고객에게도 와이드 스프레드 되고 있고요. 테슬라를 처음 사는 운전자뿐만 아니라 시운전 하시는 분들까지 이 FSD 12.5를 경험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12.5가 하드웨어 3에도 지금 보급이 되고 있고요. 자, 사이버 트럭용 12.5. 뭐 한 2나 3이 될 것 같아요. 이 버전이 8월 말에 나옵니다. 현재 이미 테슬라 임직원들이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고요. 자, 이렇게 되면 시내 주행뿐만 아니라 진정한 하이웨이 스택까지, 그러니까 고속
고속도로 주행 모드까지 엔드-투-엔드 AI로 처리가 된다라고 하고, ASS Vanish and Reverse, 그러니까 뭐 원격 호출이라든지 자동 주차라든지 이런 기능들이 자 8월 달에는 이제 다 선보일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여기에 대해서 yes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렇게 따지면 이번 8월 달은 extremely exciting month예요. 테슬라에게 있어서는 극도로 신나는 달이다. 글로벌 증시는 조정을 보이고 있지만 테슬라에게서는 굉장히 의미 있고 신나는 8월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점을 많은 기관들이 지금 눈치채고 있는 것 같아요. 포트폴리오 매니저인 사이먼 헤일은 기관들의 정보를 많이 갖고 있겠죠. 많은 기관들이 이제 테슬라에 대해서 그 로보택시 사업의 가치에 대해서도 고려를 하고 있다라고 해요. 자, 이분도 테슬라의 목표가를 400에서 500불까지 보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테슬라에게 있어서 엔비디아 모먼이 올까요? 트럼프까지 이제 집권을 하게 되면 충분히 그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폭락장에서 좀 더 용기를 가지셔야만 합니다. 만약 추매할 자금이 있다라고 하면요, 이렇게 공포가 퍼졌을 때 헐값에 살 수 있어요. 자, 오늘도 마찬가지였죠. 테슬라 주가 180불대 초반까지 떨어졌지만 200불대까지 다시 올랐어요. 자, 만약에 추매할 돈이 없다라고 하면은 대처법은 이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열심히 일하면서 다른 것에 집중할 필요가 있겠어요. 책으로 마음을 달랜다라든지 무협지를 읽는다라든지 잊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다 시간은 흘러가기 마련입니다. 주식이 아니라 다른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만약 투자가 너무 어려우시다, 테슬라 투자가 너무 어렵다라고 하면 꼭 한번 아트라운TV 멤버십 가입하셔가지고 좋은 인사이트, 좋은 어드바이스 많이 가져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아트라운TV는 이러한 급격한 조정 장세를 이미 대비를 하는 그런 전략을 수립을 해서 실제로 회원님들에게 정말 자세하게 조언을 해주고 있고요. 한 달 8,990원, 이제 점심 한 끼 가격도 아니죠. 정말 싼 금액에 좋은 어드바이스, 좋은 투자 조언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꼭 한번 가입을 고려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도록 할게요. 자,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